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 실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좀 찍습니다. 지구라트 페스티벌이라고 연천군에서 여러 미술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구라트 페스티벌 방문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곳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여기에 딱 게재를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정고급 은대리 267-1. 자, 요 주소를 찍고 가면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구라트 페스티벌은요, 2021년 10월 15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11월 19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소는요, 전고급 은대리 DMG 피스브릭 하우스라고요. 옛날에 벽돌 공장이었던 자리입니다. 주제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 고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주제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작가는요. 장태상, 최운동, 이한구, 정동암, 이민수, 장용선, 박찬용 작가님이 함께 작업을 하셨습니다. 목차입니다. 지금 여기 동영상 잠깐 보이시죠? 처음에 딱 방문을 했더니 아톰이 그 앞에 딱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구라트 페스티벌. 처음에 저는 지구라트라는 말을 듣고 지구하고 아트가 합쳐진 합성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구라트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구라트의 뜻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지구라트 페스티벌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지구라트 페스티벌의 주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작가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실제 돌아다니면서 영상하고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구라트 페스티벌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라트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구라트라는 말이 세워 올린 탑이라는 뜻이래요. 햇볕에 말려서 만든 벽돌이나 구워 만든 벽돌로 만들어진 이런 탑인데 도시의 주신에게 바쳐진 성탑이라고 합니다. BC 2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하고요, 엘람의 도시에서 도시가 모시는 주신에게 바쳐진 성탑을 일컫는 말로 성경에는 바벨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한답니다. 내부는 진흙 벽돌로 채우고 외부는 구운 벽돌로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그라트 페스티벌 기획 의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브로셔를 한 장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획 의도가 적혀 있더라고요. 지구라트 페스티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벽돌로 지어진 성탑을 일컫는 지구라트라는 이름을 빌렸으며 근데 아까 이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 의미가 이거래요. 작은 예술 단위들이 모여서 지구라트처럼 거대하고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2001년 폐업되어져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벽돌 공장을 DMZ 접경 지역을 대표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지구라트 페스티벌의 주제입니다. 이번 전시는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팬데믹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치를 고찰하는 의미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생명과 노동, 신화와 문명, 평화의 바람,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여 작가 및 작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분은 장태산 작가님이신데요. 생명과 노동을 주제로 작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 38mm의 목재로 38cm 간격의 격자형 파사드를 세워서 들여다봄과 내다봄의 행위를 통해서 경계, 그 모순의 벽을 허문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건조실 외벽에 38개의 사각형 구조물로 38m의 평화의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39번째 마지막 구조물을 통과하면 비로소 평화의 길이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39의 숫자 9는 미완성이며 씨 과실을 먹지 않고 땅에 심어서 새봄의 싹으로 돋아나게 한다라는 석과 불식의 교훈을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큐레이터 설명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정동암 작가예요. 키네틱 아티스트라고 얘기해요. 이분도 생명과 노동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 영상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든지요. 키네틱 메커니즘으로 제작한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은 매 순간 비행기, 자동차로 이동하고 여행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탈영토성의 개념에서 노마드를 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가는 박찬용 작가입니다. 이분은 조과학과이신데요. 이분도 생명과 노동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투견 시리즈인 가까운 것들의 관계, 마주보는 개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으로서 공격성과 투쟁의 본능, 그리고 동종에 대한 보존과 거부의 모순적 심리 구조를 개량종 투견인 핏불의 형상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핏불 개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장이던 벽돌 공장을 투견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은 장용선 조각가이신데요. 이분도 생명과 노동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90m에 달하는 건조실 안쪽, 정말 뭔가 이상한 거라도 나올 만한 그렇게 어둡고 음침한 곳인데요. 이곳에다가 이 반딧불처럼 생긴 이런 작품을 막 전시를 해놨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반딧불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강아지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구를 넣어서 이렇게 불빛을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반딧불처럼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도시 녹지 정비 사업으로 강아지 풀이 막 버려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수집해서요. 미약하지만 끈질긴 자연의 생명력을 형상화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가는 박찬영 작가입니다. 이분도 조각가신데요. 신화와 문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현대의 욕망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동굴의 우상 들소를 통해서 인간적 관점, 개인적 소견, 언어적 제한, 철학적 사상 따위에 속박되어 빚어지는 판단의 오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은동 작가입니다. 이분도 조각가신데요. 이분도 신화와 문명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셨어요. 오래전부터 뭉개지고 갈라터진 나무를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생명과 희망이라는 공동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본디부터 생명이라는 관계 맺음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나뭇가지와 잎사귀, 꽃의 결핍이 나무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고 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진짜 나무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 같은 그 FRP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민수 작가예요. 이분도 조각가신데요.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고 해요. 6.25 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대 서쪽 요충지인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와 도로 개설 작업 과정에서 수거된 철 잔해물을 국방부와 철원군청의 협조를 얻어서 작업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작가는 총탄에 찢기고 뚫린 철자댐을 자르고 이어붙여 분단된 조국의 산과 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참호와 교통호 안에서 생사를 걸고 뒤엉켜 싸웠던 당시의 청년들의 백두인과 한라인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잠깐 보면 여기 안에 굴뚝이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백두인과 한라인,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얼핏 잘 보면 이게 백두산, 그 다음에 한라산 산꼭대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큐레이터 분이 요 굴뚝이랑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찍으면 멋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항구 작가이십니다. 이분은 사진 작가이신데요. 벽돌을 쌓듯이 삶의 시간을 살아온 은대리 사람들의 모습과 은대리 주상절리층을 병치하거나 자연환경인 제인폭포의 물기둥과 생활환경이었던 벽돌공장 굴뚝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벽돌 공장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적인 특성을 일상의 삶으로 끌어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작가이신데요. 이분은 식물학자이십니다. 그 벽돌 공장을 비롯한 관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상을 밝히고 주변의 식물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표본 가치가 있는 식물들을 채집하여서 차후 주변 정비와 벽돌 공장 조성 시에 참고할 목적으로 표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벽돌 공장 주변에서 확인된 관속식물은 44과, 84속, 75종, 2아종, 6변종으로 총 93분류군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는 관계로 많은 식물들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실제 가서 관람을 해보시면 많은 식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라트 페스티벌 방문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실제 영상에서 보시는 감동 이상의 감동을 지구라트 페스티벌에 방문하셔서 2배 이상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